안녕하세요. 제이크 시어리의 제이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CES에서 현대차 로봇이 그렇게 화제였다는데,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다는데, 이게 진짜 의미 있는 변화일까? 아니면 그냥 이벤트일까? 저도 처음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로봇이라는 게 아직은 영상으로 보면 멋있지만 막상 이게 언제 돈이 되지?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영역이니까요. 예전에 메타버스가 한창 유행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다들 미래라고 했고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돈을 번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번 CES 이후 시장 반응도 처음엔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차분히 뜯어보니까 이번 건은 단순히 로봇이 신기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뉴스 정리라기보다는 왜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투자를 봐야 하는지 그 흐름을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CES는 이제 가전 전시회가 아닙니다. 요즘 CES는 지금 당장 매출이 없어도 앞으로 산업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미리 보여주는 자리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때도 스마트폰으로 지금 같은 수익이 날 거라고 확신한 사람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CES는 그런 장면을 조금 앞당겨서 보여주는 무대에 가깝습니다. 이번 CES에서 그런 의미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 중 하나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CES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산업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던진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와 로봇을 포함한 물리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로 가고 있다. 이 말이 단순한 슬로건이었다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실제로 뒷받침한 축이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였습니다. 이 회사는 로봇을 보여주기용으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온 회사입니다. 이걸 일상적인 예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수도 나옵니다. 하지만 로봇은 같은 동작을 같은 품질로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로봇이 이렇게 멋있다라는 시연이 아니라 이 로봇을 공장과 물류 현장에 실제로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기술 자랑이 아니라 비용 구조와 생산성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사람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상황에서 로봇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로봇이 멋있는 건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로봇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그건 투자 이야기로 바뀝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은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로봇이 현대차의 이익을 끌어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항상 현재보다 한 발 앞을 봅니다. 아직 지하철 개통이 되지 않았지만 노선이 확정됐다는 소식만 있어도 집값이 먼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 주가 반응도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겹쳤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CES 전후로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협력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시장은 이걸 로봇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AI 생태계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AI라는 단어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AI가 얼마나 깊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을 활용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번 움직임은 로봇이 신기해서 올랐다기보다 이 회사의 미래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흐름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CES가 끝나고 조용해질 이야기일까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반영된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아주 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쉽게 꺾이기 어려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AI와 로봇은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키오스크를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없는 게 더 어색하죠. 로봇과 자동화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이 흐름이 맞다고 해서 관련된 모든 기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뭘 사야 하느냐보다 어떤 분야를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번 CES 이후 시장이 관심을 두는 투자 관점은 대략 이런 영역들입니다. AI 반도체와 연산 인프라, 즉 AI의 기초 체력이 되는 영역, AI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기업들, 자동차, 로봇, 물류처럼 현장에 꼭 쓰이는 쪽, 그리고 다음으로는 로봇 부품, 센서, 제어 소프트웨어 같이 데이터와 운영 시스템 같은 파생 영역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영역들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상 먼저 움직이는 쪽이 있고 시간을 두고 따라오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시간에 끝나는 테마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모든 답이 나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간중간 실망스러운 구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 로봇이 주목받은 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산업의 평가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주가가 반응한 이유도 로봇 하나 때문이 아니라 현대차가 앞으로 어떤 산업에 속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재평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사느냐보다 AI와 로봇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AI와 로봇이라는 이 흐름을 단기적인 테마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AI나 로봇 관련 섹터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어보는 게 저에게도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